방위산업청 출연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방과 관련하여 통일된 용어 사용을 위해 사용하는 듯합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전단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심리전의 한 수단으로 항공기 등으로 적지에 살포하는 종이 쪽이라는 이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삐라라고 부르는 전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심리전의 한 수단이라는 말에는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전쟁 수행의 한 방법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심리전은 직접적인 군사적 타격이 없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투 행위입니다. 즉 전단 살포는 전쟁 상황에서 상대에게 심리적 영향을 주어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할 때마다 벌어지는 북의 강한 비판과 대응, 그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쟁 공포는 전단 살포가 가지는 군사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이 있은 후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 여당은 민간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바뀌었다며 마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단 살포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것인 양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엔 전단 살포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법률로도 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 만들어진 법안에 추가적인 법률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헌재의 이런 결정도 비판할 대목이 있습니다. 같은 날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국보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한 것이었는데 위헌소송 청구인의 논지는 해당 조항이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소지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국가의 형벌권 남용과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헌재는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고 때문에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소지, 취득 등의 행위가 국가 안전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의 합헌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동일한 헌법적 권리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이를 침해하고 있으니 위헌이고 국가보안법은 이를 침해하고 있지만 국가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대북전단 살포는 국가 안전과 존립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앞서 말했듯 전단 살포는 명확한 군사적 목적이 있는 전쟁 수행의 한 수단입니다. 전단 살포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공포에 시달리고 북에서도 전단이 담긴 풍선에 사격을 하는 등 군사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관계가 악화된 요인 중 하나가 대북전단이기도 합니다.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이 갈등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의 최악의 남북관계에서는 특히 대북전단 살포가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전쟁 위기만 높이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의 판결에서는 왜 표현의 자유를 더욱 우선시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하간 헌재가 이런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전단 살포 자체를 긍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전단 살포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의 역할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통일부는 그동안의 족쇄에서 풀려난 듯 위헌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늘상 말했듯 대북 전단은 북의 인민들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대북 전단의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저급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의 지도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급부터 체제 비난, 차별적이고 원색적인 표현 등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순간 인간관계에 단절을 야기하는 표현들 뿐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무슨 알 권리를 보장하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선 언어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북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로 귀결되는 이 상황이 너무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일 만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은커녕 수십, 수백만의 사상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난 후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헌재의 판결에 환영하고 있을 게 아니라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적대 행위를 중단하여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존중에 입각한 협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평화적, 반통일적 행태를 규탄하며 앞으로도 평화와 전쟁 반대의 입장을 확고히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